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수서양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머리 숫자, 지서자, 두양자, 끝단자 그래요. 그래서 해석수는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그래요. 그래서 쥐가 머리를 지구멍 끝에서 양쪽으로 어디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인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국어사전 의미는요, 쥐가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갈까 말까 망설인다는 뜻으로 진태의 거취를 결정하지 못한 등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유래가 있는데요. 이 유래를 잠깐 읽어보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전환시대의 위기 후 두용과 전분이라는 황실 외척이 있었다. 하루는 큰 연회가 열려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그런데 전분 측 축배를 들자 모든 사람들이 홍하여 공경의 뜻을 나타냈으나 두용이 축배를 들자 몇몇 사람이 홍하할 뿐이었다. 이를 보고 두용이의 친구 관부는 불쾌한 기분을 뒤로하고 전분에게 술잔을 올렸으나 이를 무시당하고 다른 젊은 관료들에게 술을 권했으나 무시당하자 크게 화나서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자 전부는 관부에 가둔 후 과거의 일까지 들추으며 죄를 뒤집어 씌워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용은 관부를 구하기 위해 황제에 호소했고 결국 조정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그런데 대부분 대신들은 두용과 관부의 눈치만 보면서 제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황제 의사대부에게 의견을 물었다. 양쪽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폐하께서 판결하소서. 결국 그렇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조정회의가 끝나자 전부는 한항국을 불러서 화를 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늙은 일을 처리하려 했는데 그대는 어째서 지구멍에 머리를 내밀고 이쪽 저쪽 살피는 쥐새끼 수서양단처럼 행동하는 것이오 라고 했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애매한 일이 있잖아요. 애매한 결정을 내려야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도 있고 C가 있어요. 세 명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A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은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의 오늘 밥 한 끼 먹자 친구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C라는 사람도 야 친구야 너 나하고 당구 한 판 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참 애매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얘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되면 당구를 못 치는 거고 얘하고 당구를 치게 되면 밥을 못 먹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 입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수서양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애매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수서양단에 대해서 뿌리채 뽑아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뿌리 채널이잖아요. 자, 지가 여기 지구멍 끝에서 지금 열이 갈까 저리 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자, 볼까요? 머리 숫자. 자, 머리 숫자는 5급에 있습니다. 이게 머리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보면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 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나인데요. 나라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안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한자상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요자만 이게는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뭘 이렇게 나누다, 여러 개로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뭐예요? 이 밑에는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자자는 코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코가 스스로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얼굴의 가장 중심 부분이 코예요. 그렇잖아요. 머리에 가장 중심, 나는 머리에 가장 중심이 눈이야. 나는 가장 중심이 얼굴에 나는 중심이 입이야.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그런 사람 빨리 성형외과 가야 돼요. 조합이 안 맞아. 이게 양쪽 귀하고 눈, 그 다음에 코 있고 입이 있고 이렇게 머리가 눈썹도 있고 머리도 있고 하는 그런 가장 중심 부분이고 대부분 우리 코잖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머리의 가장 중심 부분인 코를 이렇게
코를 스스로 자자로 쓰고, 그리고 나서 눈이 두 개, 귀가 양쪽으로 두 개, 그 다음에 입,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코를 중심으로 여러 개, 코를 중심으로 눈, 양쪽 귀, 양쪽 눈, 그 다음에 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머리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브릿지 채널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스스로 자자는 이제 코를 말하는 건데요. 왜 스스로 자자는 코냐? 자, 우리가 지금 코가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코가 있죠. 코가 이렇게 있습니다. 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가 있고, 우리가 이제 코를, 우리가 잠을 자거나 아니면 막 피곤해서 좀 한숨 누워서 잘 때, 너는 내가 잘 때 숨을 쉬지 마. 가만히 있어. 나가 잘 때 조용하고 있어. 쉬지 말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쉬어지나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쭉 잠을 자더라도, 정신없이 자더라도 이 코는 계속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점을 쳐주는 것은, 우리가 점은 계속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없이 자도 계속 안 쉬고 계속 숨을 쉰다. 그게 코다. 그래서 스스로 코가 숨을 쉰다. 그래서 스스로 자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자는 코를 의미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서는 코가 중심이다. 그래서 코를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다. 입, 눈, 코,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머리다. 그런 뜻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게 나누어지다라는 거에 들어가는 한자가 있어요. 뭐 괜히 내가 그냥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나누어져? 말도 안 돼. 이런 거잖아.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두 개가 있어요. 콩두자가 있고 앞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는가요? 보면은 지금 이게 보면 이게 나누어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누어지다는 게 왜 나누어지냐면요. 요거 일자는 우리 도마, 일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도 일자로 나타내고 땅도 일자로 나타내고 사람, 그 다음에 수평선, 지평선, 그 다음에 일자 모양 사물, 이런 것들을 전부 일자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 하나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면으로 봤을 때, 도마가 측면으로 봤을 때 일자 모양이잖아요. 일자 모양.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고기육, 달어는 또 고기육자죠. 고기육. 그래서 고기를 요거는 칼도자입니다. 칼도자. 이게 고기를 칼로, 어디서요? 도마에서, 도마 모양 일자에 고기를 칼로 써는 거예요. 그럼 칼로 썰면은, 우리가 한 조각, 두 조각, 여러 조각 있잖아요. 그래서 점을 이렇게 두 개를 쪄준 거는 바로 그 여러 조각을 말해요. 우리는 두 개 이상 쪄주면은 복수형으로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마에서 고기를 칼로 써는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도마에서 칼로 써는데, 나는 칼로 썰면 눈 감고 썰어. 나는 옆으로 썰어. 아니면 나는 뒤로 하면서 썰어.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손가락 잘려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도마에서 칼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놓고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조심조심 썰어야죠. 앞에다 놓고. 그러니까 앞전자예요, 이게. 앞전자. 앞전. 이건 7급에 있어요. 예, 그래서 도마 위에 칼을 여러 개로 어떤 걸 썬다고 고기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야채든 과일이든 뭐 이렇게 도마에 썰면 여러 개로 써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고기 덩어리가 나눠졌잖아요. 칼로 썰었으니까 나눠졌죠. 그런 뜻이 그게 나눠졌다는 뜻이죠, 이게. 아니면 수박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 여러분 더운데 수박 같은 거 탁 도마 위에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한 개가 여러 개로 짜는 나눠지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런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도 또 들어갔죠. 이게 나누어지다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일자가 들어가 있죠. 한일자. 우리 한일자는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수평선, 지평선, 그 다음에 하늘, 땅,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일자 모양.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도 일자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입구자예요. 입구. 그리고 요거는 나누어지다. 나누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지금 이게 콩깍지가 있어요. 콩깍지가 지금 우리 콩깍지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 콩깍지 이렇게 딱 바닥에다 놓으면 일자 모양이잖아요. 콩깍지가. 근데 콩깍지인데 콩깍지를 약간 까보면은 속에 이제 콩이 들어있어요. 근데 콩이 대부분
둥근형이죠. 둥근이지 않고도 좀 타원형으로 됐고 뭐 다양한데 콩이 이 한자성에서는 오늘 세모든 네모든 타원형이든 모든 게 뭘로 쓴다고 그랬어요? 네모로 통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모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모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콩깍지 일자 모양 콩깍지에 콩이 둥글게 되어 있는 거를 네모로 이렇게 쓴 거예요. 콩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나누어지다라고 그랬잖아요. 나누어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콩알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콩두자예요. 그래서 콩두자, 콩두. 예, 이거 사구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누어지다, 여기도 나누어지다 그런 뜻이고 또 여기서도 나누어지다 그런 거예요.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도마에 어떤 물건을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 위에 물건을 써서 두 개 이상 쳐주면 한자는 복수형으로 많다 그랬으니까 도마 위에 어떤 사과든 배든 수박이든 뭐 채소든 뭐 이런 거 고기든 전부 칼질해서 여러 개로 나누어서 썰잖아요. 이게 여러 개로. 그런 거야. 그래서 나누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나누어지다 해석이 다 들어맞고 여러분이 또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야 여러 한자를 배울 수가 있고 이해가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숫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이제 있는데요. 그거를 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게 이제 머리 숫자죠. 자, 머리수. 뭐 우리가 머리수라고 하니까 이제 얼굴에 머리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머리 기능과 역할이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기능과 역할이? 어떤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어떤 걸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가? 나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생각 안 해. 그런 사람 있어요. 내 머리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뭐, 생각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 혹시 있어?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보면은 뭐, 누가 뭔 얘기를 했건, 내 눈으로 봤던 어떤 입맛으로 느끼던 오각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생각이지, 생각. 생각이고, 이거는 갈착자예요. 갈착. 또는 책받침변 그래요. 책받침처럼 생겼다 그래서 책받침변 되고 갈착은 이게 이제 발족자의 변형한 거예요. 이게 발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발족자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그냥 서울을 가든 어떤 목적지나 누구를 만나러 가든 뭐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가요? 아, 어디를 가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려면 어디 장소에서 몇 시에 가려면은 내가 자가용을 끌고 가든지 아니면 길을 걸어서 가든지 길을 가려면 어디로 해서 가야 되는지 다 그 생각해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생각 없이 그냥 누가 약속하면 가 그냥 무조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뭐 왕십리에서 만나면 이게 내가 몇 호선을 어디로 타고 이렇게 노선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머리로 생각해서 가는 것은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길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각 목적지마다 다르죠. 가는 길이. 그러니까 어디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으면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된다. 그런 게 생각이 돼야 되죠.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가다. 그래서 길도자예요. 길을 가는 것이니까요. 길도자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가면은 그 길도 있고 또 먼 길이 있어요. 물길도 있잖아요. 물길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길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길로 갈 때 또 나쁜 길, 뭐 옳은 길 뭐 그런 말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또 좋은 일 또는 잘 되게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나는 나쁜 길로 가고 나는 손해볼 짓만 하고 막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좋은 길로 나에게 득이 되는 길로 이득이 되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가면서 잘 살게 하려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또 어떤 회사는 회사의 이득 창출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머리를 짜내고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해서 일을 해서 많은 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그 길이잖아요. 그게. 그럼 가정에서는 어떤 애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건강이 문제가 있거나 뭐 할 때는 그 가장이 그걸 책임지고 거기를 돈을 벌어서 자꾸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고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역할이잖아요. 그 길이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 다스리다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다. 다스리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해결해 가면서 잘 이끌어가는 것을 다스리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또 다스릴 도자도 된다 그런 거예요. 다스릴 도. 그래요. 이건 7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걸어가는 길도 생각하면서 가고 어떤 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는 가는 길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스릴 도자도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배주자예요. 배주자는 배 모양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머리죠. 머리. 그래서 이게, 예, 배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뱃머리 숫자입니다. 이거는 뱃머리 숫자예요. 뱃머리 숫자예요. 네, 그래요. 자, 좋아요.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지서자. 지서자는 1급에 있습니다. 이게 지라는 것은 이제 국어사전을 의미로 찾아보면요. 지과의 짐승의 총칭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문상 해석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절구구자예요. 절구구자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요. 요것은 지 몸과 다리, 지 몸, 다리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절구라고 그랬는데 절구를 일단 왜 그러는지 절구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그래야 이해가 좀 갈 것 같아요. 자, 이게 절구구자예요. 절구구. 절구구는 1급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절구는 왜 그러냐면 절구 모양 그대로를 나타낸 거예요. 절구가 이렇게 두께가 있고 그 다음에 절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절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절구 두께가 있고요. 그 가운데가 좀 비어 있어요. 이렇게 절구 가운데가 비어 있죠.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절구 두께 이렇게 절구 모양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절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구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 게 절구구다. 근데 우리가 절구를 우리가 뭐 할 때 사용합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뭐 할 때 사용해요? 절구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뭘 찔 때. 찔 때 막 어떤 걸 잘게 봤을 때, 예, 찌잖아요. 또 하나는 껍질을 깔 때.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벼를 갖다가 절구에 넣고 이렇게 쪄요. 찌면은 그 벼가 까져가지고 껍질만 까지고 그 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가려서 그거를 이제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해서 먹죠. 그래서 까다 그런 뜻이 있어요. 찌다, 까다 이런 같은 의미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구가. 그래서 여기서는 절구가 까다 그런 뜻입니다. 까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지가 지금 있어요. 지가 지금 뭘 먹어요? 지가 벼를 먹어, 벼. 근데 벼는 벼 껍질이 있어야 하니까 벼 껍질을 까야 돼요, 안 까야 돼요? 까서 먹어야 돼요. 다람쥐 여러분 보셨잖아요. 다람쥐 같은 거 도토리나 밤 같은 거 그거 그냥 그 통째로 먹어요. 껍질을 까서 먹잖아요. 껍질을 까서. 그래서 이 지 모양 머리를 절구로 보는 거예요. 왜요? 왜 절구로 써요? 머리를? 지가 까먹기 때문에 입으로 뭐 까먹잖아요. 까서 먹는다. 그래서 여기 절구는 또 까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 입과 머리 이 부분을 절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구로 썼어요. 절구로 쓴 거예요. 이게 절구는 까는 거, 찌는 거, 까는 역할을 하니까 이것은 까다라는 의미로 절구 개념을 절구구자로 썼고, 지가 이제 벼를 까서 먹는 것이니까요. 다람쥐도 지과에 해당되는 게 똑같죠. 그래서 도토리나 밤을 껍질을 까서 먹는다. 그래서 까다라는 의미를 갖고 절구구를 여기다 쓴 거고, 지 입과 머리를. 그리고 지 모양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요거 이제 지 절구 모양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 등이 있잖아요. 등이 이렇게 있어요.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배 부분과 꼬리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몸통 가운데 몸통이 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자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앞다리가 두 개가 있고, 뒷다리가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리를 표현한 겁니다. 왜 이거는 이제 글자화하기 위해서 지 있는 모양 그대로를 나타내면서 거기에 대해 이제 역할을 까서 먹기 때문에 절구가 까다로운 의미를 갖고 여기다 절구구자를 쓰고, 그 다음에 지 몸, 위에 등 모양, 그 다음에 이게 배 모양과 꼬리, 배 모양과 꼬리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몸, 가운데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 두 개는 앞다리 두 개, 뒷다리 두 개 이렇게 점을 쳐준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자,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90도로 돌리는 게 바로 지서자예요. 예, 지서자. 여기 절구, 그 다음에 이거는 배와 꼬리 부분 모양이고, 이거는 몸 가운데 모양이고, 이건 등 부분 모양이고, 이거는 앞다리 두 개, 뒷다리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90도로 돌린 게 지서자입니다. 지 모양 그대로를 나타내는 건데, 이 이제 머리 부분의 입 부분이 기능이 까서 먹기 때문에 절구는 까다라는 의미도 있고 찌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구구자를 쓰는 이유는 까다 그런 뜻의 의미로 지서자 쓴 것이다. 그런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여기 지에 해당되는 그 한자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지서자죠. 지서자. 이거는 구목혈자예요. 구멍혈자. 예. 구멍혈자. 그래서 이거는 지가 지구멍에서 숨는다 그런 뜻이니까 숨을 찬자입니다. 숨을 찬. 숨을 찬. 예. 지가 구멍에서 숨는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지구멍에서 지금 속에 숨어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지가 구멍에서 숨어 있다 그래서 숨을 찬자입니다. 예, 그래요. 좋아요. 두양자. 자, 두양자는 4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사전 의미는요, 하나에 하나를 더한 수, 그래요. 그래서 두 개, 두 배, 그래.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요, 두양자는 양팔저울 모양이다. 양팔저울 모양이에요. 양팔저울 모양을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했냐면요, 양팔저울 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왜 저울을 왜 필요한 거예요? 무게를 두 물체의 무게를 똑같이 재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두 물체의 무게를 똑같이 재기 위해서. 그래서 양쪽으로 있는 이유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떤 물건을 놓고 또 여기다가 어떤 물건을 놓고 이렇게 갖고 수평을 재는 것이잖아요. 그게 저울이죠. 그래서 여기다 놨다라는 것을 여기다 넣었다는 뜻이니까 여기다가 들립자로 쓰는 이유는 들립자를 이렇게 써준 거죠. 여기 들립자. 들립자는 들어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넣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건을 넣은 거예요. 이게 양쪽에 제일 물건을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고 그래서 넣다는 건 양쪽에 여기다가 물건을 넣고 또 요거는 여기다가 물건을 넣고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넣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드는 거죠. 들립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잖아요. 자, 양팔 저울 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양쪽으로 연결되는 대가 이렇게 있죠. 거기다가 이제 물건을 넣어서 양쪽 물건을 넣는다 그래서 들립자, 넣었다, 넣다 그런 뜻, 들어가다 그런 뜻이니까 들립자를 써준 거예요. 양쪽으로. 예. 그게 양쪽 두 개 물건을 재는 거니까 두 양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개라는 뜻을 의미로 가지고 있는 양자를 내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보면은, 이거는 지금 이게 수레차예요. 수레차. 그러면 요거는 두양자죠. 두양.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가 두 개가 있어요? 수레는? 바퀴가 두 개가 있잖아, 바퀴가. 그래서 수레량입니다. 이게 수레량. 수레양자예요. 이거 8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예요. 이거는 두양자예요. 두양. 자, 두양자죠. 이게 두 개, 두 배,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이 지금 이게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달리기를 한 사람은 뭐
우리 그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달리는 사람을 선수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잘 달리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주 잘 달리는 사람은 선수라고 하는 거죠. 선수. 선수라는 자체가 여러 사람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선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에 비해서 배로 잘하잖아요. 이게 두 양자는 두 배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체조. 그러니까 꼭 우리 달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 뭐 춤을 잘 춘다든가, 어떤 뭐 복싱을 잘한다든가, 뭐 배구를 잘한다, 축구를 잘한다. 이게 배로 잘하는, 일반 사람에 비해서 배로 잘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주량자예요. 재주량자. 이건 3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오두자예요. 오두자. 그 다음에 요건 두양자죠. 두양자. 그래요. 그러면 옷이 이제 이런 옷이 있어요. 이런 옷. 이런 옷이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는 옷이 있어요. 우리 뭐 조끼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예. 그런 거. 양쪽으로 파져 있는 거. 두 개인 게 양쪽으로 이렇게 옷이 파져 있는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배자라고 합니다. 배자. 배자라고 해요. 배자. 그래서 배자량자입니다. 예, 그래. 옷이 양쪽으로 이렇게 파져 있다. 두 군데가 양쪽으로 파져 있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귀신. 귀신 귀자예요. 요거는 두양자죠. 두양.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을 보면은, 귀신은 뭐 우리가 사람 귀신, 사람처럼 생긴 귀신도 있고, 뭐 도깨비도 있고, 뭐 귀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강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강시라든지 무슨 사람처럼 생긴 귀신은 이런 두 개가 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도깨비는 어때요? 도깨비는 뿔이 두 개가 있어요. 물론 하나 있는 도깨비도 있어요. 근데 두 개 있는 뿔이 이렇게 뿔이 두 개가 있는 도깨비는 귀신이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은 뭐예요? 실제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도깨비 실제로 있어요? 귀신 실제로 있습니까? 강시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봤어? 영 같은 거 실제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도깨비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귀신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깨비가 양쪽으로 뿔이 두 개가 나 있는 그런 귀신, 그 도깨비 양자입니다. 도깨비 양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도깨비 뿔이 두 개 있는 도깨비 양, 도깨비를 말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단자. 자, 끝단자는 4급에 있습니다. 자, 끝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보면은 물건 가운데에서 가장 먼 곳 또는 보다 가느다란 쪽이나 내민 쪽의 마지막 부분, 그게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자상 해석은 뭐냐? 이거는 설립자. 설립자.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건설하다, 세우다, 생기다. 그랬죠. 생기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우다, 세워있다, 우뚝 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고, 요거는 매산자죠. 매산. 그 다음에 요거는 말리을 이자예요. 말리을 이자. 이게 계속 이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우뚝 서 있어요. 이게 산이 우뚝 서다 그랬으니까 산이 우뚝 서서 계속 이어서 가면 산이 우뚝 서서 계속 이어서 가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꼭대기, 끄트머리가 나오잖아요. 끄트머리. 그래서 끝단자예요. 끝단자. 네, 끄트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산이 계속 이어서 가면은 끝이 나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혹시? 우리 계속 산을 올라오면 계속 끝이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계속 올라오면 끝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단자. 그래서 이렇게도 써도 되고, 이렇게도 쓰고,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런 뜻이에요. 끝단자가.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한자 뿌리니까, 요거 설립자, 왜 설립자고 뭐 건설하다, 세우다, 생기다, 그런 말도 안 돼. 이런
그 같아서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또 브릿지 뽑아야 되니까요. 브릿지 채널이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집이 있어요. 옛날 집. 그러니까 한자는 항상 옛날이고 내가 지금 설명하거나 앞으로도 쭉 설명할 때 여러분 기본 마인드가 옛날 배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현 시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그 평평한 땅에 양쪽 기둥을 세웁니다.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붕을 올려요. 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 평평한 땅에 양쪽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설립자잖아요. 설립자. 자,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집을 건설했잖아요. 건설했죠. 그 다음에 집을 이렇게 똑바로 세웠잖아요. 이게 삐딱하게 막 이렇게 뉘어 막 세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우다 그런 뜻이 있고, 원래 집이 있었어요? 없었죠. 평평한 땅이거나 아니면 그냥 산이거나 뭐거나 논이거나 밭이거나 뭐 이런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평평하게 흙을 덮어서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린 것이잖아요. 왜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없었던 건데 집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애울지 말자고요. 우리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유연자 산 있죠. 그러니까 산, 이게 매산자라고 그랬잖아요. 매산. 자, 이거는 7급에 있습니다. 설립은. 자, 매산자는 8급에 있고요. 그 매산자는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면 막 이게 막 산봉우리가 막 많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어. 자, 이거를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자,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개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게 매산자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리을 이자. 알이을 이자. 이거는 3급에 있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위에가 하나일자예요. 하나일. 우리 하나일은 수평선, 지평선, 그 다음에 사람, 하늘, 땅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 일자 모양 뭘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 쪽을 이렇게 묶어 놓은 그 모양이 일자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일자 모양. 이거를 이제 쭉 피면은 어떻게 돼요? 이걸 쭉 피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 대쪽이 하나 여기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대쪽이 있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쭉 폈어. 그러니까 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대쪽이 연결돼 있죠. 이렇게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대쪽이 계속 그 펴면은 쭉 계속 연결돼 있어요. 대쪽이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글자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쳐줍니다. 이걸 전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항상 한자는 뭐 그래요. 자, 이거를 계속 쓸 수가 없어. 자, 이제 이렇게 대뭉치를 쫙 폈더니 대쪽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대쪽이 계속 있죠. 대쪽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세 조각만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을 나타내는 점을 여기다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쪽 모양이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쪽에다 이제 글을 쓰고 계속 이어서 글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것들을 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말리을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대쪽에다. 그래서 말리을 이자다. 그런 거예요. 이게 대쪽 모양에다가 글을 계속 이었었다. 그런 뜻입니다. 좋아요. 점도 볼까요? 자, 이제 끝단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몇 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좀 더 많은 한자를 될 수 있으면 이해하기 쉽게 좀 많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이제 뭐 산이 우뚝 서가지고 계속 이으면은 끝이 나온다 그래서 끝단자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끝단자예요. 끝이에요. 끝단자니까 끝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입구자예요. 입구. 자, 우리가 이제 끝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뭐 산을 계속 올라가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등산을 하는 거예요. 등산을 하면은 산을 이어서 계속 가는 것이죠. 어디까지 가요? 꼭대기 끝까지 가야죠. 꼭대기 끝에까지 가게 되면 우리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산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나 산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산을 자주 가거나 매일 간 사람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우리가 안 쉬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끄트머리 정상에 오게 되면 그 몸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숨이 차요, 안 차요? 혹시? 나는 숨이 안 찬다. 아무리 높은 데도 올라가도 안 쉬고 쭉 가도 숨이 안 찬다.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은 한번 나는 보고 싶어요. 만약에 있다면.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숨이 차잖아, 숨이. 그러면 우리가 숨이 찰 때, 이 조그만 구멍 2개 가지고 쉬기가 버거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막 100m, 1000m 달릴 때 막 달려가지고 막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이렇게 쉬는 사람 봤어요, 혹시? 아니잖아요. 우리 콧구멍 조그만 걸로 지금 쉴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지금 너무 숨이 차가지고 답답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큰 입을 두고 입을 벌려서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쩔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산 꼭대기 계속 이 끝에까지 가가지고 숨이 차니까 입을 벌리고 그래서 입구자를 쓰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숨찰 천이에요, 이게. 숨찰 천 이게 1급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뭐 내가 막 져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숨이 너무 차면은 답답해요, 코로 쉬기가. 그러니까 입으로 쉬는 거예요. 막 우리 축구선수가 막 가가지고 문전까지 가가지고 골을 했을 때 그 사람 콧구멍으로 숨 쉬는 거 봤어요? 입 벌리고 숨 쉬잖아요. 골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까지 달려가 힘이 드니까 숨이 차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숨찰천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물수자예요. 물수. 그 다음에 요것도 끝이라는 뜻이죠. 끝이죠. 자, 끝인데 지금 여러분 이게 물에서 끝이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이렇게 우리가 육지에서 보면 산이 뭐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육지에서 우리는 흔히 육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바다 밑에도 이렇게 생겼어요. 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산처럼. 바다 밑도 이렇게 산처럼 생겼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지금 바닷물이 바닥이고 이게 바닷물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에 평평하게 그런 데도 있겠죠, 당연히. 우리 뭐 보면 평야지대도 우리 육지에도 평야지대처럼 이렇게 넓은 평야지대 있잖아요. 수평적으로 이렇게 평평한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럼 바다도 그런 데가 있어요. 넓게 평평한 데가. 그러면 여기는 유속이 물길이 빨라요, 느려요? 느려. 많은 양이 함께 가기 때문에 느립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근데 이게 바다 밑에서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가면은 요 부분은 빨라요, 느려요? 엄청 빨라요. 왜요? 여기가는 바닷물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느리고, 이 부분은 바닷물이 이 높이가 짧기 때문에 빨라요. 굉장히 유속이 빠릅니다. 이게 빨라요. 그러면 요게 지금 여기에 산이 계속 이어서 끄트머리 이 부분이 가장 끄트머리 부분이 가장 빠르잖아요. 이게 그 끝이라고 했으니까 끝단자니까 요 바닷속에서 여기 끝 부분이 물이 흐를 때 빨리 가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여울이라고 그러잖아. 여울. 그래서 여울 단자입니다, 이게. 여울 단자예요. 그래요. 2급에 있어요. 예, 진짜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기 산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기 산처럼 계속 이어서 가면 끝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바다 밑에도 산처럼 이렇게 높이 있다. 여기에 유속이 가장 빠르다. 그러면 빠른 부분이 여울은 물새가 빠른 부분,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단을 여울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울 단자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구슬옥자예요. 구슬옥.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끝이죠. 끝. 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구슬옥자인데 끝이라고 그랬어요.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산의 끝도 있고 어떤 물건의 끝도 있잖아요. 높이도 있고 끝도 있잖아요. 높은 곳이 끝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에서 가장 높은 부분은 어디예요? 머리잖아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지금 머리에 구슬이 많이 달려있는 구슬의 머리 위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 꼭대기 부분에. 누가요? 이거? 구슬을 이렇게 하고 이 모자 쓰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면류관이라고 하잖아요. 면류관. 면류관. 이 면류관은 왕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을 이렇게 구슬이 달린 면류관을 쓸 때는 특별한 경우 때만 씁니다. 이게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 특별할 경우는 어떤 건가요? 왕 위에 올랐을 때 이 그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구슬이 막 달린 이 면류관을 왕 위에 올라갔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위에 머리 위에 꼭대기 끝부분 꼭대기 부분에 이 구슬을 달린 그 면류관을 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왕으로 승격이 됐을 때 이제 왕 위에 올랐을 때 이런 걸 쓰고 또 나라에 어떤 큰 국경사가 있을 때 또 씁니다. 예, 이런 걸 써요. 예, 그래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왕위에 이렇게 올랐으면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왕위에 올랐으면 저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이다. 좋게 잘 이끌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래서 이게 상서로울 서자예요. 상서로울 서. 상서롭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앞으로 이제 좋은 일이 올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견하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얻은 임금, 좋은 임금이 왕위에 올랐으니까 백성들이 앞으로 이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좋게 이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상서롭다 그런 거예요. 우리 뭐 대통령이 새로 이렇게 뽑으면은 또 이렇게 뭐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지 하면서 투표해서 뽑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거.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다.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계속 부강하고 잘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뽑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예견할 때, 그거를 상서롭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상서롭었자. 이거는 2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세금자예요. 세금. 금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금. 성김도 되고 그러죠. 자, 이거는 끝이에요. 끝단자니까. 끝인데, 우리 금속 부분의 끝 부분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죠. 끝 부분에 뾰족한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송곳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는 두툼했다가 이렇게 점점점 쇠의 끄트머리 가보면 뾰족한 거. 예. 그거, 뭐예요? 송곳이라고 하시잖아요. 송곳. 그래서 송곳단입니다, 이거. 송곳단.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도 강의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